깨달음을 얻은 자 무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그의 자녀가 세상에 강한 자가 되어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힘이 세서 몇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자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폭력배입니다. 그가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는 세상의 존경을 받고 그가 하는 말이 가르침이 되고 법이 될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런 능력을 지닌 자가 강한 자입니다. 때때로 뉴스를 접할 때 자녀가 식당에서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할 때 주변 고객이 시끄럽다고 한마디 한다고 부모와 다툼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있는데 자녀에게 따끔하게 예절을 가르치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폭력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강하게 키운답시고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야단을 치는 것을 보았는데 야단을 치면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가 죽어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고 잘하면 무언가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식당에서 소란스럽게 할 때 야단치는 건 기를 죽이는 게 아니고 예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절을 모르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러면 사회에 적응 못해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존경받는 강한 자로 키우기 위한 방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못하더라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잘못은 무슨 일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것과 나쁜 짓을 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어릴 때는 설거지나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그럴 때는 하지마 라고 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잘못했더라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스스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을 못합니다. 칭찬을 하면 자신이 잘한 걸로 느끼고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이든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고 전문가가 됩니다. 장난감을 분해하고 망치더라도 못 본 채 합니다. 스스로 분해도 해보고 조립도 하면서 능력이 발전합니다. 조금 전 식당에서 야단 맞은 어린이처럼 행동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따끔한 벌을 주어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예절 바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갔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장한 후에는 버릇을 고칠 수 없습니다. 성장한 후에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폭력적이 되고 심하면 부모를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지혜와 능력이 생기고 또래 친구들에게 리더가 됩니다. 세계에 뛰어난 어떤 기업인은 나는 자녀가 커터칼을 갖고 놀더라도 뺏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 잘린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온전한 손을 지닌 무능력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개별적인 성향을 타고납니다. 여유가 된다면 이것저것 시켜보는 것이 좋고 본인이 싫어하면 미련 없이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 성적 올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으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것이고 스스로 모든 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자녀가 호랑이의 기질을 가졌는지 사슴의 기질을 가졌는지 거북이 성향인지 토끼의 성향인지 파악하고 그가 토끼의 성향이라면 가장 훌륭한 토끼가 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토끼를 호랑이로 만들려고 한다면 서로 사이만 나빠지고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폭력적이고 까탈스런 토끼가 되든지
순한 사자가 되든지 부모의 노력으로 길러질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 11살 동생을 찔러 죽인 14살 형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학생은 학교에 적은 그의 미래 소망이 살인 청부업자라고 했고, 그 소년이 경찰에 잡히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40명에서 50명을 죽이는 게 자신의 목표인데 일찍 잡혀서 아쉽다라고 하고,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재밌다라고 했고, 몇 년 전에도 형이 동생을 이유 없이 찔러 죽였다는 뉴스를 접한 일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부부가 맞벌이 한다고 자녀를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컴퓨터 오락을 하고, 주로 그런 오락들이 사람을 죽이는 오락들이고, 그런 오락들을 오래 하다 보면 현실과 가상세계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져 발생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오락은 간접 살인 행위라고 주의를 주고 건전한 오락을 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삶이 좀 궁핍하더라도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 아들을 키웠는데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런 오락을 오래 한 아이의 눈빛이 악마의 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섬뜩함을 느꼈고, 그래서 오락 시간을 1시간 하고 2시간 공부하도록 규칙을 정하고 아내가 지켜보고 통제하도록 했고, 두 아들에게 엄마 말 안 들으면 죽는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내의 통제하에 자녀를 키우기 위한 방법이었고, 늘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녀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부각시켰습니다. 나도 결혼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생활이 궁핍해 빚을 내서 결혼한 터라 넉넉하지 못했지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간섭과 통제는 다른데, 통제는 어떤 라인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고 그 선 안에서만 있으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간섭은 일일이 옆에 붙어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착각하고 오락의 가상세계에서 느끼는 쾌락을 현실세계에서도 느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금쪽 상담소란 프로에서도 보았고, 제 주변 지인 자녀 중에도 그런 자녀가 있는데,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서는 짜증내고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자녀가 유아 시절에 부모가 이것저것 해주던 버릇을 어느 시기가 되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애기 다루듯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옆에서 일일이 돌봐주면 힘든 일들이 잘 해결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게 되고 항상 부모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어 밖에 나가 무엇을 하려면 스스로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 느낀 불안감의 스트레스가 집에 오면 편한 부모에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자녀는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혼자서 미용실에 가지 못하고 아빠와 함께 가길래 애가 집에서 짜증을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면서 집에서는 짜증을 잘 낸다라고 하길래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클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크면 괜찮아지겠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그 자녀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앞으로 그 애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대신 해주지 마세요. 그리고 잔 심부름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그런 일을 잘 못하더라도 칭찬해주고 미용실도 스스로 가도록 하고, 만약 안 가려고 하면 용돈을 줄인다라고 엄포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8살 때 이사를 갔는데 전에 다니던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버스 정류소를 8개 정도를 지나야 갈 수 있는 병원을 처음 아내에게 아들과 함께 2-3번 정도 버스를 타고 같이 가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가도록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무언가를 잘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 집에 붙들어 두려고 해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어린이 위인전기와 유머에 관련된 책을 읽도록 격려하는 게 좋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의 책을 많이 읽으면 그들의 정서를 지니게 되고 기본적으로 도덕성을 지니고 유머 감각까지 갖추면 세상에 인기 있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녀들이 어릴 때 두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내가 나중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너희들 안 줄 거니까 앞으로 차 사고 집 사고 결혼하려면 돈을 아끼고 저축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 영향인지 용돈이 넉넉지 않았지만 한 번도 용돈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개념을 심어준다면 부모의 재산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실례로 내가 아는 교회 회원 중에 50대 중반의 5자녀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 회원이 되어 충실히 교회를 다녔고 그가 군에 갔을 때 회식을 할 때 술을 건배하자고 할 때 자신은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자마자 술잔이 날아왔고 한동안 구타도 당하며 왕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무반에서 도난 사건이 생겼고 모두들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참은 너는 소지품 검사할 필요 없어 나가 있어 라고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청소년들은 정말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회는 매주 성찬식 때 어린이를 포함한 전 회원이 돌아가며 3명에서 4명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어린 나이부터 스피치 훈련을 하게 되니 자라서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타지 않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술, 담배, 커피, 홍차 등 몸에 중독성이 있는 음료를 못 먹게 하고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리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반 종교에는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을 지닌 신권 지도자로부터 안수로서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어 그 성신이 늘 그와 함께 하면서 그가 기도를 드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므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지혜로워지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강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에디슨처럼 탁월한 자가 되고 그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들은 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삶이 됩니다. 내가 30년이 넘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입니다.